보면서 참 얼팽이가 없는 실점 과정이었습니다. 실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리버풀은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리버풀이 맨유에게 2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경기력 자체도 안 좋았지만 특히 실점을 하는 과정이 아주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실점 과정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게 그 실점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공간을 확보한 채 달리고 있는 래쉬포드에게 그대로 먹혔는데요.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얘를 잡고 있어야 할 고메즈의 책임이 불거질 수 있는데 사실 이 장면에선 그 책임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보긴 힘들었어요. 물론 고메즈가 오늘 경기 내내 보여준 호러쇼를 생각하면 그냥 얘 하나의 문제점만으로 영상 한 편을 만들어야 할 수준이긴 한데 일단 이 실점 과정 자체만 놓고 보면 얘보단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가 컸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뭐냐? 그걸 복귀하려면 바로 이 스로인 장면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걸 받기 위해서 밀너가 내려오고 피루미노가 전방으로 움직이는 중이에요. 이날 피루미노는 원톱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내려왔고 반면 밀너는 그 피루미노가 비운 전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잦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포지셔닝만 놓고 보면 본래 포지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여기에 맨유 선수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리를 바꿔가며 마크맨의 혼란을 주고자 했지만 일단 숫자 자체가 맨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받아주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슨은 그래도 그대로 피루미누에게 던졌어요. 저는 이것부터가 아쉬웠는데요. 왜 굳이 3명에게 둘러싸인 놈에게 줬을까? 근데 사실 주변에 얘 빼고 줄 놈도 없긴 했죠. 결국 이 선택의 원인은 지금 이만큼이나 열려있는 이 공간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길 점유할 수 있는 선수는 앞에 있는 엘리엇이죠. 아놀드는 그 위치상 이렇게까지 들어오기가 힘들었어요. 본래 맡고 있어야 할 측면에서 지나치게 멀어지거든요. 만약 엘리엇이 여기로 살짝 내려왔다면 로버트슨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바로 반대편으로의 전개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맨유가 죄다 이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엘리엇은 여길 점유하러 오지 않았고 따라서 로버트슨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피루미누가 그 스로인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근데 맨유가 이걸 뺏은 다음에 맥토미니가 무리하게 돌아서려다가 이걸 다시 뺏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피루미누로부터 엘리엇에게 연결이 됐어요. 맨유가 공격으로 나서려다가 다시 뺏겼으니까 오히려 아까보다도 더 좋은 상황이죠. 지금 말라시아를 보면 급하게 측면으로 벌리고 있는데 이건 지금 화면은 안 보이지만 살라가 여기에서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뒤에서 아놀드도 열심히 뛰어가고 있죠. 이건 이미 1점을 뒤지고 있는 리버풀에게 그야말로 천금 같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패스가 말라시아에게 끊겼습니다. 물론 말라시아가 열심히 뛰어왔죠. 근데 볼보다 사람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끊겼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 엘리엇의 패스가 지나치게 느렸다는 거죠. 이날 엘리엇은 우측 중미로서 살라의 뒤에 위치하며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극히 미미했고 리버풀은 그들이 준비한 우측에서의 전개를 거의 이뤄내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 장면 또한 그런 경기 내내 나왔던 모습의 일부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마 리버풀에겐 다행스럽게도 이게 역습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래쉬포드에게 투입이 되긴 했는데 고메즈가 한 차례 끊어냈거든요. 황금 같은 기회는 놓쳤지만 여전히 리버풀이 공격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아놀드는 즉시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택도 없는 시도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맨유 전방 선수들과 중원 사이의 공간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세컨볼을 그대로 리버풀이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실제로 여기에서 걷어낸 볼은 핸더슨이 확보하고 있는 공간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핸더슨이 이걸 너무 급박하게 처리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고메즈가 래쉬포드로부터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백패스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받아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실상은 거의 마샬에게 갖다 바치는 식이 됐죠. 마샬은 메뉴에서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시절에조차
드리블 하나만큼은 번뜩이던 선수였어요. 반다이크와 핸더슨이 이 돌파를 즉각적으로 저지하진 못했고 결국 여기에서 래시포드에게 볼을 보내는 것에까지 성공했습니다. 고메즈는 막바지에 래시포드를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이게 아슬아슬하게 온사이드였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리송으로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알리송은 커버 범위가 아주 넓은 골키퍼지만 방금은 상황 자체가 얘가 튀어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보면서 참 얼탱이가 없는 실점 과정이었습니다. 실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리버풀은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측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 엘리엇의 실수로 무산이 됐죠. 그리고 편안하게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온 핸더슨의 실수로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내주게 됐다. 저는 이게 이날 리버풀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참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점 과정에 관여가 안 돼서 그렇지 밀너도 몸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엘리엇은 어린 선수답게 어린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핸더슨은 확실히 이보다는 한 칸 앞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더 나은 선수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리버풀에겐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어요. 이 사실이 이날의 패배 그 자체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